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육군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이 현재 사이버 안보 환경에서의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인 핵 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주최한 법률 컨퍼런스에 참석한 폴 라카손의 미국 육군 사이버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지목하면서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적대국들의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Cyberspace has created a new strategic environment where states can increase their power, degrade the power of others, and gain strategic advantage without resorting to armed conflict. 라카손의 사령관은 그러면서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로 이들은 각각 가장 큰 전략적 적대국이며 가장 정교한 사이버 적대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사이버 공격을 계속 적발하고 기소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지적 재산권 절도나 사이버 첩보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미국의 통합과 적법성, 정치적 시스템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는 겁니다. 라카손의 사령관은 이어 북한은 제재 회피의 수단으로 사이버 활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 sponsors cyber exploitation of international finance via cyber means to evade United Nations sanctions. 라카손의 사령관은 그러면서 군 당국뿐 아니라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 국가정보국 등 여러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이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대선과 최근 솔라윈즈 해킹 사건 대응 등 부처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처 간 협력과 함께 민관 협력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 one entity has the complete visibility of malicious activity across all systems, software developments, cloud environments, or network traffic. But through this kind of public-private collaboration, we make it increasingly difficult for our adversaries to operate against our nation's interests in cyberspace. 라카손의 사령관은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협업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안보국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운영 체제에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통보해 업체에서 즉각 보안 패치를 배포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각국 해킹 그룹의 활동에 대해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해 북한 등이 코로나 백신을 노린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라카손의 사령관은 나아가 사이버 분야와 법률 분야의 통합 운영을 통해 더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사이버 보안 업체 그룹 IB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금액이 10억 달러를 넘고 북한 등 국가가 후원하는 해킹 단체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19년에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의 건당 평균 피해 규모는 8만 달러였는데 2020년엔 액수가 17만 달러로 늘었다면서 이는 해킹 그룹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뺏어낼 수 있는 업체를 찾아 공격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랜섬웨어 공격의 최신 경향은 이처럼 거대 액수를 노린 공격, 즉 빅게임 헌팅이라면서 여기엔 국가가 후원하는 해킹 단체가 연루돼 있고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랜섬웨어 공격에 나서는 해킹 그룹의 수법은 더 다양해지고 규모도 더 커질 것이라면서 각 기관은 사이버 분야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외부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2달 가까이 되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이번 3월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미국 의회도 행정부처럼 중국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반도 사안들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오는 9일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해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영내 안보 태세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인준 청문회 개최에 분주한 상원 군사위가 안보 태세를 점검할 첫 번째 지역으로 중국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채택한 겁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도 오는 10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안보과제와 미군의 활동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함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군사위는 청문회 개최 목적에 대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과 관련 정책 분야의 국가안보과제 그리고 미군 태세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직접 증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 현황에 이어 새 회기 하원 군사위가 개최하는 두 번째 청문회로 역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의회의 기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It is clearly the single most significant foreign policy challenge to the United States. We must not only confront China, but we must compete with it.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도 오는 19일로 예정된 첫 청문회 주제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나아갈 길을 채택했습니다.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은 4일 VOA에 이번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인도태평양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며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는 이 지역과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점점 더 단호해지는 중국과 도발적인 북한에서부터 영내 전역의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번영에 대한 도전에 이르기까지 의회가 다뤄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청문회들은 중심 주제인 중국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와 미한 동맹, 미한일 삼각공조 등 한반도 사안도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최근 영내 주요 현안으로 북한 외에도 미한 연합훈련과 한일 관계 등을 거론해왔습니다. But I would say that there's probably strong bipartisan support in Congress. Certainly on my committee, a resumption of the exercises is really necessary for military readiness. 이런 가운데 상원 외교위 메넨데즈 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는 위원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중국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다음 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인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으며 양국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다고 밝힌 한국 외교부 발표와 관련한 VOA 질의에 5일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이번 9차 회의에는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과 한국의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한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분담금 협정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면서 우리의 동맹과 공유할 가치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연구단체가 발표한 2021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하위인 178위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4일 발표한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통해 조사 대상인 178개 국가 가운데 북한은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과 시장 개방 등 4개 항목 12개 분야를 평가한 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5.2점을 받아 178위로 최하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순위는 이 단체가 1995년부터 발표한 경제자유지수에서 27년 연속 세계 최하위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킴 조사국장은 VOA에 김씨 왕조 정권은 어떠한 형태의 자유시장 체제도 거부한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수년간 쌓아 올린 최소한의 개혁 동력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